그다음에 TLTW는 주황색, 그다음에 TMF는 회색. 채권 ETF에 자꾸 사람들이 손이 가는 이유는 아무리 가봐야 뭐 5% 가겠어? 금리가 진짜로 3%대, 2%대로 내려가면 이제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TLTW랑 TLT랑 그다음에 TMF의 과거 1년 동안의 배당을 다 가져와 본 거예요. TLTW는 15.98%를 받았어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콜옵션을 팔아요. 업사이드 올라가는 옵션을 팔아서 그걸 계속 매달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주식의 성과를 봤을 때는 TLT, TLTW, TMF 보시면은 15.65, 22, 뭐 47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배당금을 더해 보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10년 국채 ETF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투자했는데 완전 다르죠. 그죠? 테이바랩 케빈 강 대표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오늘 의상이 약간 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로 공유가 없었는데. 어쨌든 시작해 보겠습니다. TLTW. 네, TLTW랑 TLT, TMF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면서는 얘기를 했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겠다. 그리고 이제 TLTW 투자할 때 어떤 점을 추가로 더 봐야 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리 못 올라라고 하니까 깨질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미국 채권 쪽으로 더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미국 채권 그러니까 금리가 어쨌든 고점 막바지다. 상승이 상승이 막바지다. 인식은 되게 이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리테일도 그렇고 다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이제 몰려가다 보면 그 방향으로 빨리 가진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손실 보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물려 있는 더 사야 되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종류가 또 비슷비슷하면서도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가격 추이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가격 추이를 보시면은 2022년도 9월 1일인데 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 TLTW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있던 게 아니라 2022년도 8월 달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한 1년? 1년 좀 넘어간 수준. 그리고 이제 TLTW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좀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 관련으로 계속 이제 ETF들은 있었는데 커버드콜 ETF들이 이제 유행을 하면서 TLTW도 나왔다. 그래서 영어로는 바이라이트이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커버드 콜이랑 똑같다. 그래서 커버드 콜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에서 요즘은 이제 많이 이름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가격만을 갖다가 차트를 이제 뭐 HTS나 안문대에서나 그리시면은 지금 이런 비슷한 차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같은 경우는 TLT, 그 다음에 TLTW는 주황색, 그 다음에 TMF는 회색. 1년 됐는데 47.76%가 마이너스예요. TMF. 그 다음에 TLTW는 22.58% 마이너스, TLT는 15.97% 마이너스예요. 금리가 한 3.19%에서 4.43까지 올라온 상태죠. 지금도 이제 저 뭐 4.5를 가느냐, 뭐 4.5 가면 이제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금리 상태로 보면 10년물이요. 10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4.3 거의 뭐 코앞까지 왔어요. 갔다 왔었기 때문에 뭐 거의 근처까지 또 가겠죠. 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진짜로 4.3, 4.5, 뭐 5, 뭐 5.5 얘기했었던 거잖아요. 막 투자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손실이 날지를 이렇게 좀 길게 보면 퍼센티지가 저 정도 가면은 내가 얼마 정도 손실을 보겠다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채권 ETF에 자꾸 사람들이 손이 가는 이유는 아무리 가봐야 뭐 5% 가겠어?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아래는 막혀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저게 잘 해서 금리가 진짜로 3%대, 2%대로 내려가면 이제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주식보다도 오히려 더 크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더 물을 타고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기서 가격만 보시면 안 된다가 첫 번째 키예요. 그래서 이제 TLTW랑 TLT랑 그다음에 TMF의 배당이에요, 이게. 과거 1년 동안의 배당을 다 가져와 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TLT와 TLTW는 매월 배당을 해요. 매월 저렇게 0.29, 뭐 0.33, 뭐 0.54 불이죠, 저게 주당 저만큼씩을 배당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퍼센티지는 전부 다 이제 작년 9월 1일자 기준으로 리턴은 퍼센티지가 얼마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시가로 계산을 하면은 퍼센티지가 계속 바뀌잖아요. 분모가 바뀌니까.
그래서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 9월 1일 기준의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0.24가 0.22%고 그다음에 0.29면 0.26이면은 그때 일일자 기준으로 0.26%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그냥 단순하게 뭐 재투자 이런 거 빼고 그냥 단순하게 합산을 했어요. 그러면은 TLTW 같은 경우는 3.1%의 배당을 받았어요.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TLT는 그리고 TLTW는 15.98%를 받았어요.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네.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콜옵션을 팔아요. 업사이드 올라가는 옵션을 팔아서 그걸 계속 매달 배당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커버드 콜이니까 뭐 콜을 팔아서 준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면 한 달짜리 옵션들을 팔아서 그것을 계속 배당으로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TMF 같은 경우는 3배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금리보다도 낮아요. 그죠? 1.54니까.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채권을 사야 되니까 3배를 살려면. 그래서 계속 낮아진다. 그래서 금리 부분이랑 배당 부분이 그러니까 TMF 같은 경우는 돈 빌려서 사는 부분에 대한 비용 부분도 여기 가만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보다도 낮잖아요. 그냥 10년짜리 가지고 있어도 3.1인데 3배짜리 10년이면 원래는 10%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오히려 줄어들죠. 왜냐하면 돈을 빌려서 샀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고르실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고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숫자만 보면 사실 그냥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네, 선택에 따라서 성과는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세 개를 비교해 보면은 그냥 주식의 성과를 봤을 때는 TLT, TLTW, TMF 보시면은 15.65, 22, 뭐 47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배당금을 더해 보면 1년간에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12.5%가 손실이고 TLTW 같은 경우는 6.6, TMF 같은 경우는 46.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생각보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10년 국채 ETF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투자했는데 완전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왜 다른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 그러면 빨간색 선이 되는 거고 그랬는데 거의 파란색 선이 콜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저 옵션을 팔아요. 저걸 파니까 프리미엄을 받아요. 그래서 그 프리미엄을 매달 배당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분배금으로. 그래서 결국 두 개를 합치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녹색 그림이 되는 거죠. 올라가면 막혀있고 아래로 가면 주식이랑 똑같고. 그래서 실제로 그 포트폴리오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가서 보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TLTW가 보유한 건 TLT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TLT 주식 현금을 조금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TLT 옵션을 매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죠. 이게 마이너스라는 뜻이 매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현재 TLT 값이 94.37인데 매도한 옵션은 96짜리 콜 옵션을 매도했어요. 콜옵션이 살 수 있는 권리를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6 이상 올라가면 내가 손실 다 볼게. 올라간 만큼. 그걸 대신 파는 거죠. 대신에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94니까 올라가면 2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먹는데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가 안 먹을게. 대신에 그냥 그 밑으로 가거나 제자리에 있으면 그냥 프리미엄으로 돈 줘. 그래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배당으로.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매달 받아서 받는 거다. 팔아서.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TLT 저 옵션을 갖다가 예를 들면 더 쉬울 텐데 실제로 이제 제가 무료 데이터들도 없고 기본적으로 저런 옵션들을 우리나라 증권사들에서 커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랑 똑같은 TLT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 선물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TLT는 10년짜리 국채잖아요. 근데 이 국채의 선물들이 거래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아까 여기 보면 파란색과 하늘색이 하나는 선물이고 하나는 TLT예요. 거의 똑같죠. 거의 같이. 네,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배당 부분, 선물이니까 배당을 안 준다는 부분을 빼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임은.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금리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조금 지금 보면 어이가 없지만 2021년도 말 정도에 보면은 1점 몇 %죠? 1점 몇 %께 지금 이제 4.3 근처에 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한 3년, 2년 만에. 2년 동안에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LT든 어떤 거든 손실을 다 본 상태가 되겠죠. 금리 상태로. 그래서 이제 뉴스들에서 뭐 3배
그러니까 3년간 이렇게 많이 채권 매니저들 깨진 적 없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 있거든요. 작년 말도 그렇고 네. 뭐 올해도 상당히 그렇고 네. 진짜 힘든 네. 시간들. 채권 매니저들 3년간 이렇게 마이너스 난 적 없었다. 이거니까 3년 동안 계속 빠지고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네.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아, 선물이나 뭐 채권 선물이나 TLT나 비슷하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색은 좀 잘 안 보이시는데 이게 변동성이에요. 네. 10일간의 변동성. 왜 제가 변동성을 말씀을 드리냐면 변동성이 커지면 옵션의 가격이 올라가요. 아, 그래서 결국 TLTW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클 때 들어가면 수익이 높아지는 거죠. 이 변동성에 따라서도 가격이 옵션 그러니까 가격이 달라지는. 변동을 아하. 해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우리는 옵션을 팔아서 받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는 배당금이 높아지고 변동성이 낮을 때는 배당금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예상되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이걸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이제 옵션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뭐 10일, 20일 동안에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달라지니까 내가 받는 배당이 달라지는 거죠. 저 변동성에 따라서. 그래서 TLTW는 단순하게 그냥 10년 국채가 많이 움직이면 뭐 움직인 대로 줘. 이거 한 가지만 보셔야 될 게 아니라 저런 변동성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을 때는 되게 수익이 좋지만 변동성이 낮아지면 점점 배당이 떨어진다. 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변동성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빅스하고는 다른 다르죠. 개념의 네. TLT의 변동성. 아, TLT의 T의 변동성. 변동성. 이건 또 따로 볼 수 있는. 따로 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하면 네. 되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전에 배당을 쭉 보시면은 TLTW의 배당 금액을 보시면 작년 9월 달에는 0.56달러를 받았어요, 주당. 네. 근데 지금 쭉 내려가시다 보면 이거 뭐지? 왜 0.33, 0.2, 0.54 다르잖아요. 이게 왜 매달 옵션을 똑같이 팔아서 주는 건데 금액이 달라요.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15%, 16%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부터 1년 동안에 저만큼은 나올 거야라고 보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줄고 있다. 줄고 있다. 네. 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TLT의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근데 TLT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게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인디케이터들이나 네. 경제 지표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선물들을 가지고 나온 데이터들이 있어서 아까 그 선물은 이제 CM에 상장되어 있는 선물이고 국내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 다 거래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그 중에서 10년짜리 채권 선물을 가져가 봤어요. 거래량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선물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매일매일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얘기는 결국 또 이 부분도 우리 이제 CPI 기다리고 있잖아요. CPI 나오고 이런 게 나오면서 채권은 더 민감하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에. 그래서 지금 관망 모드겠구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제 뭐 한 100 제일 많은 거래가 되는 게 이제 10년물이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구나. 뭐 2년짜리 만기가 30만 계약이고 5년짜리가 70만인데 10년짜리는 빨간색으로 제가 사각형 쳐드렸듯이 100만 계약 정도가 데일리로 거래가 되고 있고 미결제약 정도 460만으로 미결제약 정도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건 원래 이런 트렌드인가요? 최근에 그런 건가요? 10년이 대부분 다 이래요. 그렇죠? 네, 대부분 네. 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벤치마크에 가깝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10년물이 제일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른 월물보다는 많이 거래가 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는 거래량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좀 이제 관망 모드다. 채권 시장에서. 그러니까 보통 채권 거래는 기관들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주식은 그래도 이제 뭐 개인도 있고 뭐 이런 블로그도 있고 뭐 많이 정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볼 때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시되어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기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좀 개스해 볼 수 네. 있는 자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알 수 있다. 그래서 미결제약정 같은 경우도 주식이랑 좀 다르게 콜옵션들이 훨씬 더 미결제약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이라 하면은 채권을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가격이 상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에 대해서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민감한 거죠. 주식 올라가는 쪽, 채권 올라가는 쪽을 더 베팅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의 모양은. 그래서 보통 이제 주식 관련된 옵션들은 풋옵션 떨어지는 쪽에 대해서 이제 한 번에 많이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계신데 반해서 지금 현재 채권 쪽은 오히려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네. 쪽 거래를 더 많이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제 본 것 중에 선물 옵션을 누가 매수 매도 하는지 기관 네. 투자가랑 나눠서 본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채권 선물도 그걸 보여줘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어떤 정보를 얻을 때 채권에 관련해서 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알 방법이 아예 없잖아요. 투자자별로. 근데 이런 정보를 보시면은 어떤 참여자가 어떤 식의 포지션을 가졌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와요? 이게 그 CME 사이트에서 제가 이건 다운을 받은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걸 그 종목을 다 바꿀 수 있어요. 선물은 이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상장된 선물은. 제가 TLT 같은 경우는 이제 앞이 별로 그렇게 정보를 얻을 수 없지만 이런 이제 상장돼 있는 이제 트레저리 선물, 뭐 FX 선물 이런 것들은 CME랑 CFTC가 전부 다 모아서 그걸 공시를 해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화요일마다 자료로 금요일날 발표를 매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며칠은 딜레이가 되지만 실제로 거의 뭐 일주일 내에 딜레이된 자료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가 다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실제로 10년 만기 채권 같은 경우는 딜러들, 여기서 딜러들 인터미디어리라는 게 은행들, 네. 그다음에 증권사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에셋 매니저들,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그냥 운용사들. 그다음에 레버리지 펀드는 CTA라 그래서 네. 이제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레버리지 걸어가지고 선물 옵션을 주로 거래하는 데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리테일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패밀리 오피스나 이런 법인들 같은 거래량 많은 데는 레포터블, 거래량이 없으면서 그냥 거래하는 데는 난 레포터블, 이렇게 두 개로만 분류가 되는 게 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거래하고 있는 게 결국 에셋 매니저가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 채권을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건 이제 펀드인 거죠. 채권 펀드들. 그 다음에 매도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 누구야? 라고 보면 레버리지 펀드들. 네. 이런 데서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제 변동폭, 이번 주는 올라갔어, 이번 주는 내려갔어를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누가 어떤 포지션을 가졌다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체크를 해봤는데, 옵션은 그렇게 큰 이제 누가 더 메이저로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매수했다 매도했다 매수했다 매도했다 막 바뀌어요. 그러네요. 좀 네, 뭐 추세가 있다고 네. 보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옵션 쪽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을 보시기보다는 이런 그 주체별로 봤을 때는 그 주식 쪽과 비슷하게 스프레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단기적으로 방향성 베팅을 하고 있는 게 되게 많겠구나, 옵션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추세를 못 찾는 거죠. 막 단기적으로만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옵션 쪽은 제거하고 일단 선물 쪽은 좀 보면은 뭔가 TMF나 TLT 할 때 정보를 좀 얻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커버드콜 전략들 관련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네. 거예요. 이건 간략하게. 그럼 기초 자산을 그냥 샀다. 그러면 올라가면 벌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번전이고 내려가면 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커버드콜이 돼 있는 전략들, 지금 이거는 채권 기준이고 이제는 뭐 테슬라 커버드콜, 뭐 나스닥 커버드콜, 다 S&P 나눠져. 커버드콜 다 있거든요. 네. 다 있으니까 이 편은 다 똑같아요. 그 기준은 그냥 기초 자산이 뭐다라는 것만 보시고 어떤 거에 내가 선택을 할지는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된다. 그래서 커버드콜 자산 같은 경우는 상승할 경우에는 당연히 언더퍼폼 하겠죠. 그래서 앞에서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갈 때 못 올라가는 시기들이 있어요. TLTW는. TLT는 쫙 올라가는데 그게 다 매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언더퍼폼 하더라. 그 대신에 보합일 때도 아웃퍼폼하고 내려가도 아웃퍼폼 할 수밖에 없잖아요. 프리미엄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보합일 때는 프리미엄이 수익으로 받아서 수익이 나고, 주식은 못 벌었어도 TLT가 하나도 안 움직였어도 TLTW는 수익이 계속 나는 거죠. 계속 수익이 나고, 그다음 하락하면 그 수익 난 것만큼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커버드콜 전략이 더 우월하다. 그 다음에 그냥 한 방향으로 쭉 올라갈 때는 상승분을 다 못 따라가니까 우월하지 못하고 언더퍼폼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커버드콜 전략의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손실이 앞서서도 뭐 손실 폭 봤지만 좀 많이 나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좀 생각해 볼까요?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네. 어차피 금리가 고점은 찍었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찍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장기 금리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지만 고점을 막 뚫고 막 5.5, 4.5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제 은행들이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위는 이제 막힌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을 사든지 해야지 이런 채권 사면 안 되니까. 하지만 채권적으로 이제 자산 배분을 좀 한다고 치면은 네. 셋 중에 고른다고 치면은 완전히 폭등은 이제 폭락은 안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박스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네. 이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TLTW를 조금씩 편입하는 게 이 셋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셋 중에서는? 네, 셋 중에서. 그리고 이제 물타기를 한다면 좀 이제 셋 중에 골라서 물타기를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리고 교체를 할 수 있으니까. TMF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론 금리가 확 빠질 거다. 그럼 TMF 가지고 계신 게 맞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랩 케빈 강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